보릿고개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지겹도록 먹어야 했던 천덕꾸러기 음식 보리밥. 왜 보리밥을 받아가서요? 건강에 좋으신지 이렇게 어째 젊은 애들서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보리쌀만 보면 눈이 감아져 본다고 하셔.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광주에 둘도 없는 건강식으로 재발견되고 있다는데, 무등산 자락에서 맛보는 추억의 보리밥 밥상과 함께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상추튀김과 들깨와 오리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따끈한 오리탕 한 그릇까지, 빛고울 광주의 입맛 당기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호남 문화의 중심지 광주광역시. 그 중에서도 무등산은 웅장한 산세와 계절마다 각기 다른 절경을 자랑하는 명소 중 하나다. 순하고 완만한 경사에 곳곳에 기암절벽이 이루는 풍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등산. 멋스러운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알찬 산행 코스인데, 특히 단풍이 들 무렵이면 고운 빛깔로 물든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하지만 금강산, 아니 무등산도 식후경. 산행보다 더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음식이 따로 있다. 무등산을 다녀간 사람이라면 꼭 한번 맛보았을 이 지역 향토 음식 보리밥. 그 가운데서도 주인 할머니의 손맛이 일품이라고 소문난 집이 있다. 처음에 우리가 이사 왔을 때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길도 옛날 길로 해서, 그리고 다니고 차도 그거 안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도 많이 다니고 장사집이 몇 안 되었어. 안 됐는데 이제 뭐 다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보리밥 찾고 하니까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전부 함께 시작을 했지. 산을 찾아 오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던 무등산. 당연히 등산객을 위한 식당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5, 6월에 수확한 보리로 밥을 지어 팔기 시작한 보리밥 정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 지역 고유의 별미가 되었다. 잘 큰 놈, 덜 큰 놈 알아. 그냥 쌀을 보면 알아. 쌀이 안 되면은 쭈글쭈글쭈글해. 그러고 잘 되면은 똥실똥실똥실하고. 그러고 안 똥실똥실한 놈은 보리가 안 돼갖고 쭈글쭈글한 놈이야. 그것은 밥 하나만 하고 안 나와. 그 옛날 먹을 것이 궁하던 시절엔 보리쌀만으로 지어 먹었지만, 요즘엔 식감을 살리기 위해 쌀과 흑미를 함께 섞어 밥을 짓는다. 그 중에 보리는 5, 6월께 수확한 것을 저장해두고 쓰는데,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보리로 밥을 지어야 그 맛이 더욱 좋다. 하얀 밥을 잘 안 올라가시거든. 감정밥, 여기 보리쌀도 아주 꽁보리밥 안 자시려고 그래. 시대가 바뀌어져서 지금 애기들도 보리밥을 먹으러 많이 와. 이렇게 쌀하고 섞어서 줘야 애기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더 맛있다고 하셔. 특유의 거친 질감 때문에 밥 짓기가 까다로운 보리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반나절 동안 물에 담가두었던 보리쌀을 가마솥에 2번 삶아내는 곱살미를 하곤 했다는데, 성능 좋은 압력밥솥이 나온 요즘엔 비교적 손쉽게 보리밥을 짓는 셈이다. 옛날에는 검정수도 하면 그럼 침이 다 빠지고 또 부를 때에서 또 차르면서 뭐 이런 거 밥죽
그 밥줄이 이리 왔다니. 여기서 문대야 돼.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으니까 좋아. 오지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또 장작대서 하고 연탄 떼서 밥을 먹고 연탄 떼서 불 떼서 잠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참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복 받아서. 장작불을 떼지 않는 것만도 다행스런 일이지만 불 조절은 여전히 까다롭다. 중불에서 서서히 익히다가 약한 불로 오랜 시간 뜸을 들여야 제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무등산표 보리밥. 흑미 속에서도 당당히 노란 빛을 띠고 있는 보리쌀이 탱글탱글한 윤기를 자랑하는데 갓 수확한 보리의 향 그대로 특유의 구수함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다. 어머니 밥 잘 됐나요? 밥 잘 됐네. 밥 하나는 우리 식구가 1등이야. 보리밥은 한때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우는 음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몸을 위해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보리밥을 오랫동안 먹어온 사람이라면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다. 건강에 좋으시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무리에서 다 좋은 거예요. 이제 다 좋아. 옛날 사람은 그렇게 건강했어. 이 보리밥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람 맨날 아프다고 병원만 다니잖아. 그런데 지금은 보리밥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보리밥이 마련되면 이제 반찬을 준비할 차례. 콩나물부터 머위나물까지 계절에 맞는 채소와 신선한 나물을 묻혀 상에 올리는데 그 반찬 수가 5가지를 훌쩍 넘는다. 주무르면 나물이 탁 찾아갖고 거기가 싫어. 이러고 너물도 이러고 주물주물 할 너물 있고 살살살살 무친 너물 있고 무조건 너물 무친다 해서 막 문대 불면은 맛이 없어. 머위 때는 고구마 줄기처럼 질긴 껍질을 벗겨내서 요리하는 것이 정석. 쌉싸래한 맛이 강해 쌀뜨물을 이용해 데쳐내면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콩나물 같은 것은 소금을 묻히고 이런 나물은 된장으로 묻혀야 제맛이 나. 향긋한 머위대 나물을 시작으로 심심하게 간을 한 콩나물. 그리고 빨간색으로 입맛을 돋우는 무채김치까지. 전라도에서 즐겨 먹는 제철 나물들을 준비. 각각 고유의 맛을 살려 푸짐하게 차려낸다. 산이 감사하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러고 등산하라고 이러고 집을 짓어서 이러고 차려놓은 게 와서 잡수시고 흐뭇하니 생각하시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아줌마 잘 먹었습니다. 또 옵니다. 라고 그때 제일 흐뭇하다고. 무등산의 자연이 내준 재료들로 푸짐하게 차려진 보리밥상. 기름진 고기 반찬 하나 없지만 고슬고슬한 보리밥과 고추장, 싱싱한 나물과 야채만으로도 입맛이 절로 당긴다. 드디어 광주표 보리밥을 맛볼 시간. 소박한 보리밥 한 공기에 각종 나물을 고명으로 얹고 매콤달콤한 고추장 한 숟가락과 참기름을 적당량 떨어뜨려 비벼 먹으면 그 맛이 그만이다. 밥알의 거친 촉감은 나물들로 인해 감춰지고 보리 특유의 향이 고추장에 묻히면서
구수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맛. 이것이야말로 무등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미다. 보리밥 한 그릇에 뱃속을 든든히 채웠어도 광주에 온 이상 꼭 한번 맛봐야 하는 별식이 있다. 광주 주월동에 자리하고 있는 무등시장. 소박한 전통시장의 풍경을 그대로 지닌 이곳에선 이 지역 토박이 음식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어 그 이름이 더욱 생소한 상추튀김이다. 보통 튀김이라면 오징어나 고구마, 감자 등이 연상되기 마련. 그 많은 재료 중에 하필 상추가 주인공이 된 이유는 뭘까? 상추튀김이 상추를 튀긴 건가요? 아니면 상추를 싸먹는 거 상추튀김이다. 싸먹는 거. 상추를 싸먹는 거예요? 튀김을 삼겹살 싸먹듯이 싸먹는 거 상추튀김.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숨어있는 음식, 상추튀김. 상추를 속재료로 밀가루 옷을 입혀 튀겨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튀김을 상추에 올려 쌈으로 먹는 음식이라는데, 다소 의외의 조합이긴 해도 튀김의 느끼한 맛을 상추가 감싸주면서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데, 특히 이곳 튀김이 맛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일반 튀김은 재료는 조그만한데 밀가루를 많이 입혀서 크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주고 튀김 이렇게 크게 해서 잘라주더만. 다른 손님들이 그냥 잘라주는 게 그게 맛이 없대. 우리 튀김은 조그만하게 해도 안에 재료는 제대로 있는 데다가 밀가루 조금씩 입혀서 그래서 더 맛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추튀김을 맛볼 차례. 상추를 한 장 깔고 오징어 튀김을 올린 다음 양념장을 찍어 그대로 보쌈처럼 싸먹으면 되는데, 이때 가진 채소 총총 썰어 넣고 간장과 식초, 설탕의 비율을 적당히 섞어 만든 양념간장이 튀김의 맛을 업그레이드, 감칠맛을 더해준다. 단출한 상차림 때문에 간식거리로 오해받기 일쑤지만 상추와 튀김을 함께 먹으니 느끼하지 않고 포만감도 일품이라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맛있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고, 서울서 같은 데도 오면은 자기 들리도 않고 여기 먼저 들려서 가고, 특이하다고 다른 데는 없다고. 먹고 마시고 갔다 그냥 그게 고마운 보람이고. 광주에서 탄생된 뿌리 음식으로 많은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추튀김. 집에서도 흔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본고장에서 먹는 원조의 맛을 흉내낼 수 없어 일부러 먼 걸음을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다. 상추 하나 들고 쌈을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에 청양고추 꼭 들어가야 돼요. 얼큰하게 탁 튀기면 입안에 매운맛이 팍 퍼지면서 이 양파는 또 뒤에 달달한 맛을 곁들이면서 싸가지고 막걸리 한 잔에 그냥 튀김은 그냥 몇 개 먹으면 질리는데 얼마든지 뭐 지금 우리 몇 장씩 먹는 거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덕분에 오래 사랑받는 별식 상추튀김이다. 전라남도의 음식은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광주의 별미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북구 유동골목의 오리탕은 광주에 숨어있는 미식거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원래 오리탕은 경기도와 전라남도를 아우르는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광주를 대표하는 오미 중 하나란다. 오리탕 골목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 식당. 40년 세월 동안 3대를 이어 오리탕 요리에 전념해 왔다는 김증지 할머니. 매일 아침의 시작은 들깨와 함께다. 오리탕을 주 원료가 들깨지. 오리 빼놓고는 이것이 맛을 내준 거야. 오리탕에서 오리보다 더 중요한 식재료로 쓰이는 들깨. 육수의 맛을 좌우하고 오리고기 특유의 텁텁한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데 값이 좀 더 나가도 국내산 들깨만을 고집하는 이유다. 고정물이 엄청 많이 난 게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뭔 들깨 그 조그만 거에 고정물 나냐고 하니 가시라 엄청 고정물 많이 나. 그러니까 3벌 4벌은 꼭꼭 씻어줘야 돼. 깨끗이 씻은 다음 채반에 걸러 물을 빼낸 들깨는 그대로 기계에 넣어 갈아 쓴다. 이렇게 걸러진 들깨즙이 오리탕 육수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고운 입자를 내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기계에 통과시킨다. 옛날에 맷동무 나는 안 했어. 우리 이모가 했지. 돌아가신 이모님이 하셨어. 옛날에 머리 낭자 크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갈아갖고. 맷돌로 들깨를 갈아 오리고기와 함께 끓여내는 광주식 들깨 오리탕은 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시절 오리의 인공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마침 광주 양반가에서 전수돼 오던 비법으로 끓인 오리탕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문 식당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옛날처럼 맷돌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들깨즙을 내는 일엔 아직도 품이 많이 든다. 기계로 여러 번 곱게 갈아낸 것도 모자라 손으로 직접 여러 번 치대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리하고 들깨하고 아주 천생연분이래. 마늘하고 3가지가 아주 우리 몸에 보약이. 이게 마늘도 많이 해야 돼. 마지막으로 입자가 고운 채반을 통과한 들깨물만 따로 받아 사용하는데 많은 양을 미리 걸러두면 그 맛이 떨어지기 마련. 깻물을 걸러낸 지 5시간 안에 오리탕을 끓이는 것이 정석이다. 이것이 장사가 좀 안 된다 해갖고 재고가 되고 그러면 훨씬 맛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하루에 걸러야 돼. 이렇게 하루에 돌리고만 하고 있어야 돼. 신선한 재료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맛의 비법. 오리고기 역시 까다롭게 품질을 따져 이틀에 한 번꼴로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 이거 보고 해야 돼. 여기가 두꺼운 것은 날짜가 오래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얇아도 가정에서 먹으려면 이보다 더 얇아도 좋지. 3, 4일 너무 이렇게 이것이 두꺼워 버리면 이것이 요것 땀새 팍 퍼져갖고 안 맛있어. 예부터 5가지 이로움이 있는 음식이라 여겨진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산을 45%나 함유한 데다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일품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는데 일반적으로 구이나 훈제 방식으로 즐겨 먹지만 탕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도 별미다. 기본은 이제 된장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애벌을 끓여야지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한 35분에서 40분 끓여지면은 그 내려서 한 그릇을 식혀야 돼. 이 투거리가 아주 차디차게 식혀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하는 거야. 그거 갖고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리도 버시지 빼도 버시지 그래갖고 막 찌끄고 찢어도 찢어지도 안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다음은 이제 하면은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 그 옛날 양반가에서 즐겨 먹었다는 오리탕은 조리법이 꽤 까다롭다. 먼저 뼈까지 통째로 토막낸 오리고기를 뚝배기에 담고 직접 담근 된장을 듬뿍 떠넣는다. 그런 다음 오리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다진 마늘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곱게 빻은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연한 우윳빛이 나는 육수를 넣어주는데 얼핏 보면 쌀뜨물 같아 보이지만 오전 내에 정성스레 걸러낸 들깨물을 물에 희석시킨 것이다. 아까 들깨 하는 거 그거에다 이제 그 여기 너무 애기잖아요. 이 다음에 이것이 끓은 후에 부술 육수는 이걸로 드셔야 되고 지금 끓이는 것은 조금 연하게 해서 끓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오리탕은 맑은 국물을 내지만 광주식 오리탕은 들깨즙과 마늘로 걸쭉하게 끓여내는 것이 특징. 오래 끓일수록 제맛이 난다. 하루에 이렇게 끓여야 돼. 하루에 여기 딱 하면 22개 나오는데 한 번에 끓여요. 그리고 이걸 안 줬으면 껍데기하고 이 투거리하고 붙어갖고 타버리니까 탕은 제맛이 안 나고 쓴맛이 나잖아. 한 8분에다가 줬고 섞어야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애벌로 끓여내야 하는 들깨 오리탕. 이때 한눈이라도 팔면 뚝배기에 육수와 고기가 눌러붙기 십상이라 계속 옆에 서서 저어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들깨오리탕은 한 그릇의 보약처럼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내는 음식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오리탕 장사한다고 가져가려고 하면 과일 오리탕 장사 가지 말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가버려서 그러지. 장사치고는 제일 힘들어. 1시간 가까이 애벌로 끓여낸 들깨오리탕은 불에서 내린 후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끓이는 것이 맛을 내는 비법. 번거롭지만 부드러운 육질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이 두거리가 완전히 40분간 끓이면 뜨겁게 달가져 있잖아요. 이제 오리 뼈나 오리 살이나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혀갖고 거기서 뼈도 모르고 살도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그래 완전히 식으면 부들부들해져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히고 있어요. 열을 식힌 뚝배기는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 이때도 역시 들깨물을 육수로 쓴다. 기름을 걷어낸 들깨오리탕은 국물빛이 미숫가루처럼 걸쭉한 질감을 갖는데 들깨의 구수한 맛이 오리고기 속까지 스며들어 더욱 감칠맛을 낸다. 우리가 바쁘니까 뭐 사러 갈 수도 없잖아. 뭐 돼지고기랄지 뭐 그런 거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맨 오리탕만 먹잖아요. 근데 안 질려. 점심 먹어도 저녁 먹어도 안 질리고. 그래서 오리 먹고 살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한 번 맛보면 계속 먹고 싶은 별미. 바로 광주의 들깨 오리탕 밥상이다. 들깨의 구수한 맛이 입안을 은은하게 휘감고 오리고기의 부드럽고 고소한 육질이 혀에 착 감겨드는 광주식 들깨 오리탕. 시간과 정성이 곱절로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그 맛이 깊고도 진하다. 일상에 지쳐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 광주의 들깨우리탕이야말로 진정한 힐링 음식이다. 손님들이 나는 맨 일만 하는 할머니, 일만 하는 할머니로 내놨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가 없으면 에이 오늘은 엄마가 없어서 오리탕도 맛없다. 막 그러고 나가신 손님도 있고. 여하튼 손님들이 좋아. 내가 일한 만큼 손님들에게 내 노력한 만큼 손님들이 그걸 믿어주고 알아주니까 내가 좀 일을 해도 참 행복해요. 또 지금도 김치도 마음대로 먹고 맘 놓고 먹고 막 그런 소리 하시면 또 때로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 그러자면 그렇게 좋은 소리 하고 가시면 기분 좋더라. 무등산 자락에 기대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지켜온 빛고울 광주. 무심코 지나쳤던 천덕꾸러기 음식 보리밥 한 그릇도 이곳에선 식도락가들의 구미를 당기는 별미가 된다. 더불어 어울림의 미학을 자랑하는 상추튀김과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꼭 생각나는 한 그릇의 보약 들깨오리탕까지. 오래 지키고 싶은 한국의 맛이 가득한 광주.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행복한 식도락 고장이다. 와서 또 한나라도 많이 잡수셔? 한나라도 음식도 더 갖다 드리고 갈 때 좀 싸줄까? 그러면 싸주라고 하면 뭐 싸줄까? 그러면 김치라면 그래? 하고 김치 또 싸드려서 돈이고 적게는 또 못 줘. 이왕에 주려면서 뭐 그끔 줘야지. 적게 주면 쓰가니? 절대 그것은 안 될 소리고. 이게 내가 며느리들한테도 뭐 드릴 때는 맛있고 좋은 놈을 해서 맛있게 드려라. 그렇고 말하니까 지금 다 할 줄 알아.